영화로운 드라마는 바로 과학수사냐, 가학수사냐, 극과 극의 스타일로 범인을 쫓는 투캅스의 이야기 두 편을 만나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 야, 아직 줄도 안 치고 뭐하냐? 80년대 화성시. 여기입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하죠. 발자국입니다. 이거 언제 발견했어? 예, 아침에 제가 발견했습니다. 아이, 뭐 감식반도 안 오고 완전 지금 현장 보증 개판이야 지금. 여긴 더 개판. 에헤이, 그 노인네 그 참. 그렇게 사건 현장 보존이 힘든 만큼 구경꾼이 몰려드는 가운데 아이, 용기에 들어가. 저리. 에이, 그만. 아주 그냥 수사 다 망해라 고사를 지내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을 만큼 아이, 사람이 손짓을 하면 왜 귓구멍이. 유일하게 있던 범인의 족적마저 아주 개판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박 형사는 유력 용의자들 얼굴을 모으고 애들 얼굴을 딱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감이 딱 와. 직감적으로. 야, 삼재이냐? 애들 다 나보고 무당 눈깔 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 그 무당 눈깔로 찾아낸 이가 바로 동네 오락실 죽돌이란 이분. 뭐 이양숙이를 그 처음부터 막 죽이려고 그랬던 건 아닐 거야. 응? 어떻게 막 어디 저지나 한번 만져볼까 뭐 이런. 못 만졌어. 그래서 죽였구나. 죽여놓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아닌데. 사람을 뭐. 쉽게 안 넘어오니 그냥 넘겨버리죠. 수사의 넥스트 레벨로. 네가 진짜 죄가 없어? 어? 내 눈 똑바로 봐봐. 그렇게 두만이 광호를 압박해가던 어느 날 심한 압박감을 느낀 또 다른 여인. 왜 그러세요?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 보니 서울에서 내려온 서 형사는 괜한 오해를 받고 길을 지나던 박 형사마저 어? 여기 강간의 왕국이야? 반칙옥에서 배운 드랍킥을 써먹죠. 그 진작 말씀을 하시지. 미안합니다. 근데 싸움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떻게 형사가. 그 자꾸 기싸움만 하면 어떡해, 형사가. 어쨌든 힘을 합쳐 범인만 잡으면 될 일이지만 서 형사가 첫날 보게 된 건 박 형사의 증거 조작질이었죠. 수사를 드라마로 배운 이분. 노래가 좋아. 처음에 나온 노래가. 그래서인지 허구의 논리. 작년에 이양숙 죽었을 때 그 사건 현장에서 찍어놨던 발자국 사진이야. 사실 오늘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이건 니네 집에서 가져온 이 운동화. 네가 신고 다니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인지 능력이 부족한 용의자에게 덮어 씌우기도 적당히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이향숙만은 네가 안 죽인 게 아니라 이거지. 이게 대체 뭔 말이야. 그런데도 아무도 안 죽였어. 결백을 주장하는 백광호. 빠른 수사 종결을 바라는 분위기 속에 서 형사는 이상한 점을 짚어내죠. 너 손가락이 이렇게 붙어서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겠다. 그지? 그 말인즉슨 다된 밥이 왜 똥물을 끼얹는겨? 아, 아까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백광호 제 범인 아니라니까. 야, 조용히 못하. 피해자를 결박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개판이 된 현장 검증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제 2018년의 서울입니다. 매니큐어 살인 사건이라고 들어봤지? 여자들 살해하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른다는 놈? 맞아.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6명. 이승희까지 포함하면 7이야.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의 브레인 한태주가 사건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용의자를 특정해 그의 거처를 급습한 어느 날 김인서. 도주하는 놈의 용의 주도함을 보게 되죠. 쫓기면서도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클라스. 하지만 너는 이제 클라스. 이분이 보통 경찰이 아니라서 몸싸움 난리 났어. 그런데 몸쓰는 경찰 위에 총 쓰는 또 다른 놈.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동석하지 말라는 방역수칙을 알리는 사건인 거지. 다음에 보자. 태주야. 뜬금없이 친구처럼 말 걸며 사라지는 용의자. 이대로 놓치면 안 됐기에.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죽는 몹시도 김갑수스런 전개라 생각했더니만 이럴 수가. 깼다. 전후좌우 상황 따져보며 눈을 뜬 곳은 병원이어야 마땅하나 괜찮아? 웬 길바닥. 게다가 아니, 사람이 야, 갑자기 이렇게 차 앞으로 뛰어들면 어쩌자는 거야? 맞은 것처럼 시간을 거꾸로 맞은 한태주. 어떻게 된 거지? 분명 김민석을 쫓고 있었는데 여기 대체 어디야?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꿈이라기엔 소름 돋는 촉각, 과도한 리액션에 거동 수상자로 잡혀오죠. 일단 이거 풀러요. 빨리 풀라고요. 어떤 새끼야, 경찰서에서 시끄럽게. 그렇습니까? 아까 길에서 봤던 두 사람의 재회, 반가움이 차고 넘쳐.
일단 발로 차 범죄자로 그를 오해한 이분. 이 발발 새끼 이거. 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위대한 강동철 계장님이시다. 너처럼 이 아랫돌이 함부로 놀리는 쉐이들은 확 잘라버려야 돼. 그래. 발발이 그쪽 아닌데 발발이 새끼는 저쪽. 인사성은 바른 발발이. 그래 이 새끼 뭐야? 너 뭐 하는 새끼야? 어? 경찰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한태주경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 어디서 생구라를 치고 앉아 있어? 야, 우린 과학수사는 해도 과학수사는 절대 안 해. 너 같은 새끼는 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 이 새끼야. 그렇게 해서 가학 수사의 진술을 몸소 보여주는 강 계장. 양 계장 닭 잡듯 사람 후드려 패는 이 게장을 어떤 장에 담가줄까 싶던 그때 청장님의 도장이 담긴 공문서나가 발견되죠. 이 새끼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이거? 네 거야 이거? 이 문서는 대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지만 하나 더. 이분이 반장님으로 오시면 우리 이 영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는 전설의 수사반장님께 여쭤보기로 하죠. 살인의 추억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이봐, 한태주 형사, 직접 출연까지 해주시는 반장님. 내 말 들려 지금? 네, 들려요. 잘 듣고 있어요. 타임슬립을 한 반장님께선 큰일이야. 알 듯 모를 듯한 말만 남긴 채 사라지죠. 어디 가요? 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젠 화성, 여기도 새로운 반장님이 오십니다. 죽은 두 여자 말이야. 뭐 공통점 같은 거 없나?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이 두 명 다? 아니요, 3명 다. 세 명이나? 서 형사가 조사한 결과 살해된 여자가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시체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 실종자 신고서인데요. 이름 독특하죠. 덕고 연순 27세. 2달 전 7월 18일 실종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반장님. 그 서류들만 자세히 훑어봐도 알 수 있죠. 서류는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 서류파에 맞서는 현장파. 동네 돌아가는 걸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현순이 걔 맨날 나 서울 간다 했던 애야. 신죽하... 어허, 서울 가는지 어딜 가는지 찾아보면 알터. 세 번째 피해자가 아니길 바랬던 현순 씨가 안타깝게도 시체란 게 부위마다 썩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봐봐. 피해자 물건만 사용했어요. 그래, 목 졸린 것도 본인 스타킹 맞지? 살해 수법, 뒤처리 방법, 자기 노하우가 확실해요. 금방 갈게. 그런데 또 한 번 비가 오죠. 남편에게 우산을 가져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선 이 여인. 그런데 혼자 걷는 게 아니었으니 분명 아무도 없는데 휘파람은 누가 분기요? 오, 저기! 자, 이제 방법은 딱 하나. 남편의 직장이 코앞에 있기에 전력 질주하는 여인. 하지만 그렇게 외마디 비명만 남긴 채 여보세요. 네 번째 피해자로 발견되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터라 발자국 말고는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다 이 말이지. 그나마 그 발자국도 빗물에 뭉개져가지고 족적 판명이 정확하게 잘 안 돼요. 현장 보존 이빠이 해봐야 어차피 나오는 거 하나. 현장 보존도 이런데 팀 보존은 어찌 될까? 잠시 후에 확인하고. 자, 이번엔 인성씨로 돌아옵니다. 신원 파악됐어? 예. 그 얼마 전에 실종 신고 들어온 다방 아가씨 하나 있잖아요. 이곳에도 실종자가 결국 변사체로 발견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2018년에 발생한 매니큐어 살인 사건의 복사판, 아니 원본인가? 이를 알 리 없는 1988년도의 경찰은 자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뛰어내린 것 같은데. 야, 또 사진 찍고 일단 현장 정리. 하지만 한태준은 부검 어디서 합니까? 부검요? 자살인데 부검까지 합니까? 자살한 거 아닙니다. 살해당한 거지. 그의 의미심장한 한마디에 현장은 발칵 뒤집히죠. 너 뭐 하는 새끼야? 어? 뭐? 살인 사건? 단순 살인 사건 아니에요. 그래, 너 때문에 복잡해지긴 했지. 연쇄살인입니다. 연쇄살인? 연쇄살인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연쇄 청취만은 확실. 현장을 보고 있던 기자는 다음 날 충석. 과장님의 행차를 불러오죠.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이런 기사를 나가게 만듭니까? 화성에 연쇄살인 터져서 그곳 서장 목 날아간 거 몰라요? 알죠. 우리가 살인의 추억에서 다 봤죠. 어쨌든 오피셜 기사로 뜬 만큼 바빠진 경찰. 그날 이양자 씨가 배달 나간 곳 전부 확인 좀 부탁합니다. 형자 매출장부 이미 줬는데. 네? 한 발 먼저 가로채간 분들이라면 근무 시간에 태만하기가 국보급이라는 강계장과 졸기들이었죠. 이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사입니까?
뱁새가 황새의 뜻을 어찌 알겠느냐. 뱁새와 황새 간의 기싸움 그 틈새로 저기 우리 다방에서 일하던 놈인데 그 놈이 이 양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막 껄떡거리면서 쫓아다녔거든. 그분이 바로 이분. 얼마 전 사랑하는 그녀가 제 곁을 떠나갔어요. 그녀는 어디에 있을까? 조팔봉 씨? 이양자 씨 아시죠? 못 찾겠다 꾀꼬리. 너 그러다 감계장한테 걸리면 못 찾는다 꾀소리. 이양자, 네가 죽였지. 기승전 네가 범인이란 논리 앞에 향자를 제가 좋아해서 따라다닌 건 맞지만 죽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향자 좋아서 쫓아다니는 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동네 양아치의 그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네. 내가 억울하긴 뭐가. 그런데 살인의 추억 서 형사처럼 조서를 찬찬히 읽어보던 태주 팔복 씨가 손을 다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범인은 피해자의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랐습니다. 그것도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런 손으로 가능한 이 수사 가능하겠습니까? 답보 상태인 인성 씨는 뒤로 한 채. 그거 무슨 그 노래. 자 이젠 화성 씨 형사들을 만나봅니다. 네, 제가 자주 듣는 저녁 인기가요라는 프로인데 그 프로에 이 우울한 편지를 꾸준하게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래 방송된 날이 전부 여기서 사건 터진 날이랑 일치해요. 이것이 범인의 시그니처일 거란 추리. 그런데 미스권 나이스 굿 아이디어. 그 추리 소설 많이 바꾸면 학교 다닐 때. 이 노래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만 눈이 희뜩 기배진다는. 반장님까지 또 왜 그러세요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참. 그렇게 말 되는 걸 따지는 사람이 무속신앙의 힘을 빌리죠. 그리고 그가 신봉하는 또 하나의 비신. 범인은 사건 현장에 꼭 다시 온다. 그런 줄 알았더니 서 형사였죠. 저 새끼 이거 웬일이야? 그런데 이곳을 찾은 제3자. 서 형사도 얼른 몸을 숨겨 놈을 지켜봅니다. 안 그래도 수상한 놈이 사건 현장에서 더 수상한 행동을 하니 딱 걸렸어. 자 이제 뭐다? 범인과의 눈치 게임. 자 형사님들 달려. 다음 종목은 허들. 아싸 잘 넘는다. 이렇게 이 바닥 베테랑들이 죽을 힘을 다해 쫓던 놈은 채석장 인부들 사이로 몸을 감췄죠. 까만색 옷이야 까만색. 까만색. 옷 빼고 다 까만색이야. 앞이 캄캄해지는 검은 옷들의 무리 속에서 놈은 대체 어디 있는 걸까? 무당 눈깔이라는 박 형사는 과연 그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게 될지 죽도록 잡고 싶었던 놈의 기억, 영화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범인은 사건 현장을 다시 온다며 두 형사가 현장을 찾죠.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계장님은 여기 왜 왔습니까? 내 맘이다 이 새끼야. 너한테 일일이 보고하리?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현장엔 수상하기 짝이 없는 존재가 떡하니 와 있고 셋 하면 뛰는 거야. 셋! 거기 셋! 알고 봤더니 강력반 윤순경. 이수연. 죄송합니다. 보고서 정리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심리학과 출신인 그녀는 행동으로 봐선 소심하고 방어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라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피해자에게 투영하려고 했을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수연 소설 잘 쓰네. 소설가가 다 됐어. 상상력이 풍부해 아주. 허무맹랑하다 치부해버리지만 이건 그러지 못할걸? 여기 이 실종자 신고서잖아. 네, 어머니가 신고를 하셨는데요. 딸이 다방에서 일한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피해자와 동일한 직업,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쫓는 경찰은 경찰입니다. 간발의 차이로 한 발 늦었고 그 손님들 이거 봤어요? 언제 나갔습니까? 에이, 난 여기 정서만 해가지고 잘 몰라요. 바닥에서 느껴지는 끈적한 무언가. 여기 설탕 쏟았습니까? 예. 그 말에 갑자기 태주는 비누를 이용해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러더니 설탕이 범벅된 바닥에 비눗물을 뿌립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쌍팔년도 형사들은 감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 뭐가 보인다. 누군가의 족적. 뭐야 이게? 뭐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pH 농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pH 뭐야? 뭐야? FBI야 뭐야? 어? 근데 그 밑창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 새끼 군발이 새끼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군대 안 갔다 왔어? 전투 모양이잖아. 맞네. 맞네. 신의 아들인갑네. 어쨌든 족적 덕에 용의자를 특정.
놈의 직장을 찾아가는데 형님, 저 이경식이라고 비싼 놈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야간 경비를 하고 있답니다. 일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요. 놈에 대한 단서는 이것뿐. 그리하여 공장의 이곳저곳을 돌며 증거를 찾기 시작하는 형사들. 그리고 얼마 뒤 범행에 쓰였을 법한 둔기가 발견되죠. 미야, 순간 여기네요. 눈앞에서 그려지는 그날의 비극. 이영자 씨 여기 있었네요. 그리고 범인도 여기 있었네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2018년에 태주가 쫓던 용의자 김민석과 똑같이 생긴 1988년도의 용의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운 그때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남기고 용의자는 모자를 남기고 하나같이 검은 작업복을 입은 인부 사이로 놈도 몸을 감추어 버렸으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 자세를 낮춰보기로 한 한 형사. 그랬더니 맞춰버렸어. 놈의 전투와에 상승하는 형사들의 전투력. (30년의) 시간을 거스른 합작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라이프 온 마스였습니다.